놓으면 당신이 비료 뿌린다 했어. 약속 지켜. 들어봐. 여보. 승재 씨 화들짝 100개를 들고 만다. 그럼 혹시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라이벌이요? 네. 국내에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이쪽 오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감자만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감자 원재료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거의 한 33년의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자 연구원은 그 몇 분이나 계세요? 저같이 감자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원료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네. 감자 연구소에 한 10여 명이 있고요. 그분들은 진짜 감자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군요. 감자만 못 빠져서. 근데 약간 그때 얼굴 표정에 좀 약간 이제 좀 지겨워하시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까? 감자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자, 과자도 무지하게 많이 드셔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 평가도 하고 많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감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자 제일 좋아하는 게 조금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어서 좀 약간 감자 아니죠? 조금 긴장돼서 그래요. 그러신 거죠? 저도 이제 감자칩을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감자 과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번에 그 스테디셀러의 이제 칩 오리지널 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감자를 좋아합니까?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좋아하고 최애 감자는 과자는 같이. 회사에 감자 과자가 한 종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팥이 위에 치, 뚝감자칩, 일감자, 감자, 감, 그리고 또 리얼 치즈칩, 그리고 톡, 그리고 석 감자 이렇게 해서 총 9개 정도가 있다고 저희 홍보팀에서 꼭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나오기 전에 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교육까지는 아니고 살짝 흘러듣는 얘기를 조금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이런 것도 좀 얘기 들으셨어요? 일부 좀 있죠. 뭐를 상대 경쟁 회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언급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그럼 혹시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라이벌이요? 네. 국내에 있나요? 저희 지금 이름이 자사 감자칩이 당연히 최고라고 각자 회사에서는 다니시는 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몇 번 돌려보겠는데요.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국내에 있나요? 국내에 있나요? 이거 이 장면만 몇 번을. 좋았어. 이게 눅눅해진 과자를 다시 새 것처럼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과자가 눅눅해지는 건데요. 그럴 때면은 보통은 이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10초, 15초 정도만 좀 돌려면은 그 눌러붙었던 수분이 이제 증발하면서 다시 좀 바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팁인데요, 이거? 하지만 이제 며칠씩 개봉돼서 있는 상태라면은 그건 힘든가요? 기름하고 공기가 이제 산화돼가지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편의점 가셔가지고 다시 맛 좋은 감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사 먹으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 식용 감자를 가지고 그리고 또 수입된 감자를 가지고만 이제 감자칩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의 이제 품질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좋은 제품은 좋은 원재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원칙하에 저희 감자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감자연구소가요? 강원도 평창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기업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감자가 주로 또 강원도에서 또 굉장히 좋은 감자들이 예, 좀 굉장히 맞습니다. 많죠. 국내 감자 연금이 시감자 생산의 메카가 바로 이제 강원도 거기죠. 평창의 이제 대관령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이 이제 해발 고도가 높아서 외부의 병해충 유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자 연구나 시감자를 생산하는데 뭐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 감자칩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감자도 따로 있습니까? 뭐 대서와 두백 품종으로 원료 감자를 생산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두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 전분 함량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식감적으로 더 맛이 있고 감자칩 색깔도 밝게 표현이 돼가지고 시약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더 먹음직스러운 아 그래서 감자칩들이 그렇게 색깔이 하얗게 막 이렇게 나오는구나. 맛을 이제 오감으로 느끼니까 시각적인 네. 맛 예, 이런 것까지도 예. 아이, 뭐 하고 보시면 회사에서 뭐 며칠 교육을 하셨나 봐요. 이거 뭐 예, 상당히 한 17년 이상 아, 하고 예, 있는 예, 들이 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감자가 좋죠. 북한도 감자가 좋다고 그러는데. 네, 북한도 대홍당 왕감자. 예 맞습니다. 감자가 예예 거기가 이제 북한에서는 영건님한테 대홍당 왕감자를 왜 그래, 얘기를 해? 둥글둥글 왕감자, 예, 예. 대홍당 감자.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감자, 감자, 왕감자. 그러니까 한참 이슈가 됐던. 예. 못다 아니 감자 진짜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국내 국민들의 1인당 소비량이 한 15kg 정도 연간 소비량이 연간.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적어도 한 4-5배 정도는 더 먹지 않을까. 야, 감자를 뭐 쪄먹는 거를 주로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감자전을 좋아하십니까? 뭐 어떻게 드시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뭐 감자전을 가장 좋아하고요. 예. 예. 예, 뭐비 오거나 이럴 때 이제 막걸리 한 잔과 같이 드시면은 감자전 맛있죠. 아 저도 감자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저는 감자 튀김 정말 좋아합니다. 감자 튀김. 아. 케첩에다가 딱 예, 예. 갓 튀겨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예. 튀겨냈을 때 털털털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예, 예. 야, 그 뜨거울 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가공용 감자를 좀 구하실 수 있으면은 집에서도 뭐 쉽게 하시고 뭐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집에서 이제 그 정도 크기로 이제 썰어서 감자 이제 높은 온도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 정도면은 예, 예. 그냥 사 먹으려고 해. 그렇죠. 집에 또 기름 다 튀고.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변이나 내가 개발한 세상에 없는 레시피가 있으십니까? 가끔 뭐 저녁 시간에 뭐 아내가 그 감자 와플을 좀 만들어 주거나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뭐 아내가 직접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끔 해주는데 와플 기기에 이제 위아래 이제 버터를 살짝 바른 다음에 삶은 감자 원형 그대로를 눌러서 한 4, 5분 정도만 더 구워주면은 그걸만으로 이제 감자 와플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그럼 한번 해보시죠. 네. 와플 기계부터 또 사야 되네. 근데 일이 좀 커지죠. 와플 아 기계가. 이게 또 커지네. 아 이게 많이 저렴해져가지고요. 뭐 크게 부담 안 되는. 그래요? 근데 와플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빵도 거기다가 해서 먹고. 요즘 그 와플 기계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도 그렇고. 네. 예. 와플 기계 사실 거예요? 아니요. 저도 혼자 사니까 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뭐 저에게는 뭐 지난 한 2014년도가 뭐 제가 많이 의지했었던 저희 아버지가 뭐 7월달에 갑자기 병을 확인하시고 한 달도 못 채우시고 급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건가? 가족들한테 뭐 인사도 지를 못하고 이렇게 뭐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인생의 아주 쓴맛 뭐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병이 있다라는 것을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뭐 7월 초에 아셔가지고 8월 초에 이제 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랬고 그해 이제 뭐 하반기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아 갑자기 또 이게 눈물이 좀. 예.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많이 뵙지도 못했었고 뭐 그 한 달 중에는 또 중국에도 한 일주일 이상 또 출장도 갔다 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가실 줄 몰랐던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버님께 꼭 좀 하고 싶었던 얘기 혹시 뭐 있습니까? 뭐 그냥 가끔씩 뭐 항상 아버지께서 저한테 장난스레 이제 촌놈이라고 오늘 부르시던 그 말씀이 좀 계속 좀 가끔 듣고 싶습니다. 예.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지만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또 이상하게 그 6월부터 뭐 10월까지 뭐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그 교육 대상자로 선발돼서 뭐 참여를 했었는데 뭐 저는 뭐 아버지를 여였던 뭐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여가 시간 빈틈을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냥 좀 그 힘든 걸 좀 잊어보고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뭐 최종 평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이 또한 뭐 그 당시 아버지께서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뭐 마지막으로 선물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막 꼭 속된 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막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묵뚝뚝하기 그지없으셨던 분인데도 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생각만 해도 조금 뭐 감정이 올라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가셔가지고. 예. 백만 원 타시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인생의 반쪽인 아내분과 제가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전액을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뭐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가족분들 혹시? 오늘 혼자 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강릉에서 와가지고요. 있습니다. 온 김에 뭐 좀 뭐 식사라도. 식사라도 뭐. 이곳이 성수동이라서 감자탕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감자탕 맛집이 있어요. 감자 또 좋아하신다고 하시죠? 감자탕. 제가 이제 이 근처 건국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주변에 조금 알기 때문에. 여기 뭐 여기 뭐 또 저희가 괜한 저희가 괜한 얘기했네요. 여기 또 건국대학교 나왔으면 여기 뭐 또 거의 홈타운이에요. 그러네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유퀴즈 예스. 손과 팔을 연결해주는 손목의 잘록한 부분을 이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재간이 뛰어난 사람에게 흔히 이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손재주? 저기 좀 떠오르잖아요. 자, 정답은요. 수완. 수완이 좋다. 야, 이게 손 숫자의 8두가 아니라네요. 근데 또 뭐 여기서 뭐 휴대폰 뭐. 제 아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쿠션 뽑으라고 그랬었는데. 한번. 그래요? 혹시 모르죠. 쿠션은 또 뭐. 조셉 봐봐. 쿠션이면 제가 좀 뽑아가는 네, 조셉이 또 쿠션 잘 뽑으니까. 뭐요? 와. 길다 길어. 뭐가 있네. 아드님이 딱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쿠션. 야, 되게 좋은 쿠션. 이렇게 또. 아유. 야. 들고 가기도 딱 좋게. 이거 하나를 가지고 가야지 여보가 내가 담으면은. 여보 60kg도 못 든가? 뭐네. 우리 반대 얘기하자고. 뭐? 60kg 들어가고 여기로 내가 옮기면. 들어봐. 옮기면 당신이 비료 다 뿌리서.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해봐.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이거 올려줄게. 그런 게 필요가 없대. 필요 없어. 혼자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들으면 당신이 혼자 비료 뿌린다. 대체 이게 뭐라고? 그러면. 저 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당신이 비료 뿌린다 했어. 약속 지켜. 들어봐.
여보. 승재 씨 화들짝 100개를 들고 만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농사면 농사, 축산, 업이면 축산. 육아면 육아. 농사면 농사, 축산, 업이면 축산. 육아면 육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동갑내기 영농부부 영농부부 천혜린입니다. 신승재입니다. 아 근데 이거 뭐 맞춰오셨어요? 네. 농사면 농사. 근데 나 이거 오래 갈 것 같은데. 농사면 농사. 아니 그 저 괴산에서는 좀 무슨 농사를 짓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소를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소를 키우고 계시고. 네. 뭐 벼농사. 벼, 뭐 밭 안 가리고 다 해요. 벼농사, 밭농사 뭐 예, 다 하신다는 얘기군요. 네네네. 그 소는 몇 마리 정도? 한 1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요. 어우 소 100마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 옛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워낙 대농들이 많아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소 100마리. 그리고 혹시 뭐 실례 안 되면 벼농사는 어느 정도 크기에? 벼농사는 한 3,000평 정도.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하시네요. 3,000평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예, 여기는 3만 평이에요. 3만 평이요? 처갓집. 예. 에? 3만 평. 처갓집에. 네. 3만 평이면 어느 정도 이게 체감적으로는 어디서 어디 정도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시골은 얘가 다 논인데 여기는 다 뭐야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체감을 못 하겠어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요? 저희 운명같이 만났어요. 어떻게요? 저희 대학교 씨름 대회 때 네. 네, 그때 남편이 제가 이제 여자애를 패대기 치는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같이 소 키우자 그래서 혜린 씨가 씨름대회 나간 거예요? 네네. 결승전에서 이제 양돈 학과라고 있어요. 돼지를 키우는 학과인데. 양돈 학과? 네. 양돈 학과. 네, 근데 오. 거기가 이제 우승 후보였어요. 아, 여자애가. 그쪽이? 네, 승부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이렇게 넘겼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 네. 처음부터 계속 네. 보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 여자랑 소 키우고 살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아 그래서 네. 아니 그 저기 두 분이 같은 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네, 농수산대학교라고. 아 농수산대학교? 네. 그럼 과도 좀 같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르신 거예요? 저는 한우학과고 예. 여기 와이프는 식량작물학과. 그 과를 또 지원하게 된 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요. 저는 고등학교도 농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예. 네. 이제 농업고등학교에서도 동물자원과라고 이제 축산 계열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들어갈 때도 가업승계자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가업 승계자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영농을 위해서 그냥 이제 학교도 진학을 하시고. 네. 우리 저기 혜린 씨는 어떠신 거예요? 저는 이제 힘이 좀 세가지고 예. 아빠 일 막 도와드리고 가면서 예. 아빠 나도 한번 농업이나 해볼까 했는데 원래 보통 부모님들은 다 반대를 하시잖아요. 근데요. 근데 저보고 너 진짜 정말 잘 생각했다고. 넌 딱이다 내 딸이지만.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씨름대회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두 분이 서로 몰랐는데 그 씨름대회에서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아예 몰랐어요. 이제 씨름 대회 할 때 거기가 굉장히 핫플레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씨름장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와이프가 처음부터 다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에 아니 이건 진다. 네. 이건 무조건 진다 했는데 근데요? 버티다가 넘겼어요. 우승을 하신 거군요. 네,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가 그 뭐 SNS에 대신 전해드립니다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씨름 나간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이런 걸 알고 싶다고 또 올린 거예요. 뭐라고 적었어요? 뭐라고? 씨름 대회 우승자를 찾고 싶습니다. 여자 씨름 대회, 여자 씨름 대회. 우리 학생들 모이는 그 SNS에 네. 우리 여자 씨름대회 우승자를 찾습니다. 예. 그거 올렸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전 처음에 놀리는 줄 알고 그냥 냅둬보려고 나 모르겠다고 학교 네. 어떻게 다니냐고 이제 그렇게 걱정을 했죠. 근데요.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네. 계속 누가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네. 근데 이게 쳐다보는 개념이 아니라 밥을 먹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완전 뚫어져라. 네, 뚫어져라. 예. 기숙사를 들어가는데도 저 멀리서 천혜린 뭐 이러고 뒤를 봤는데 없어요 또 숨어갖고. 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천혜린 이런데 없어요 아무도. 아니 그럼 불렀으면 뭐 계셔야지 왜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그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얻고 하시는지. 올해 한 거는 이제 옥수수인데 네. 내 키보다 더 커, 그치? 그치. 옥수수는 매출이 한 5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뭐 생산비, 뭐 박스가, 뭐 이런 거다 인건비 빼면. 예, 다 뺐는데 한 65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아이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박스를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 거지 아. 그냥 그렇게 뭐 시군에 있는 박스를 썼으면은 그래도 한 180만 원 이상은 남으셨을 거예요. 박스 값이 또 그렇게 비싸구나. 네, 그죠? 자체 제작하는데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옥수수 키우려면 또 시간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또 키웠는데 수익이 65만 원이라 그러면 또 약간 좀 너무 이제 들인 노력에 비해서 이게 근데 경험이었어서 이제 시작 단계니까. 네, 단계니까 뭐 이것도 겪어보고 그래야 네. 다음엔 잘하니까. 저는 농사 수익 외에도 뭐 남편이 수정사를 하니까요. 아. 네, 그걸로 또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제가 1년 5개월 정도 됐어요. 한 이 직업을 한 지. 근데 그때 초창기에 수정시켰던 소들이 이제 막 분만을 하고 있거든요. 소한테 많이 맞았지. 맞았고 소한테 차여가지고 막 날아가고. 아 진짜요? 막 저희 바- 한번 남편이 뒷발을 차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조용히 오시더니 재밌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늘한데요? 전에 듣는데도 재밌냐? 아니, 저는 이제 몰라가지고 소가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파요? 그럼요. 한 700kg, 600kg 나가는 소가 뒷발질 하면은 그 소가 지나가는 발에만 살짝 여기 밟혀도 발 진짜 아파요. 농사일을 한 걸 후회하신 적은 없는지 혜린 씨도. 배추 농사를 두 번째로 했었는데 그때는 좀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왜요? 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죽어버렸거든요. 배추가. 이게 뿌리옥병에 걸렸거든요. 뽑아줄게요.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땅에다 심으면 그냥 바로 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세요. 네, 정말로. 그럴 때 진짜 많이 속상하시죠. 집안 살림도 이렇게 하나씩 농사를 하면서 사거든요. 그럼 하면 뭐 청소기도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갔더니 다 죽어 있으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어.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오글거려 죽겠네요. 여보가 많이 했잖아 나한테.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보면 또래 친구들은 아직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 사실 한참 그런 나이죠 지금. 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더 놀고 싶으신 것 같으신데. 저희는 좀 약간 일찍 그래도 그냥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편하자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 그 직장 다니는 친구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있죠. 그 직장 다니는 친구분들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나도 다 때려치우고 농사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리틀 포레스트처럼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다 돌아가세요 다시. 그렇지. 현실을 직시하고. 이게 사실 오늘 그 1초의 승부수 하면은 또 진짜 경매사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말 그대로 이 판매가 요 1초 사이에 갈리잖아요, 진짜. 예. 예. 오늘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경매 다 하고 갔습니다. 벌써요? 예. 몇 시에 출근을 하셨어요? 어제 12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한락시장에 한 1시 전까지는 도착을 해야죠. 2시에 경매니까. 새벽 2시요? 예. 그러면 몇 시에 주무세요? 7시 정도 넘어서 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7시 넘어서 자가지고 12시면 얼마 못 주무시잖아요. 그걸 평생 3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배기니까 그게 더 어떤 게 더 편하죠. 와.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쉬는 날 그 저녁에 자고 그러면 그게 더 불편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32년을 밤 12시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일하러 새벽에 나가셔서 그럼 몇 시에 퇴근입니까? 퇴근 시간은 대충 없는데요. 경매가 오늘 아침에 같은 경우도 한 6시 정도 끝났거든요. 네. 지금 복숭아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물량이 약 한 10만 상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10만 상자를 그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그걸 다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판매를 만약 못했을 경우에는 그 힘들게 농사를 지은 그 출하주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이게 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선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다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경매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눈뜰 사이가 없습니다. 별로 어떻게 보면 경매는 생명이 스피드거든요. 생명이 스피드거든요.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예, 생명이. 예. 뭐 똑같은 얘기긴 예. 합니다만 생명의 스피드가 갑자기 좀 낯설긴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피드. 의사 전달에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 없었죠. 스피드가 그래요? 생명이 네, 워낙 스피드가 익숙해서 그렇지 생명이지. 생명의 스피드가 살아가는 거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 아니 우리 조세호 씨도 생각해 보시면 예. 알지만은 보통 그 이제 퇴근하시고 댁에 가시면은 그 시간에 주무셔야 되는데 낮이라도 근데 저녁에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제 질문이 아니, 이렇게 좋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경매 업무를 하고 한 6시 정도 이제 끝나고 나면 6시부터 한 8시 사이에는 또 우리 전국에 있는 출하주들하고 가락시장에 오늘 일어났던 뭐 유통 동향이라든지 오늘 물건이 들어와서 그 물건 가격에 어느 정도 제대로 좀 만족했냐. 했냐. 그래갖고 회의를 좀 하시는구나. 애로사항은 뭐냐. 가 조금씩 나오는 거지 또 양 많고 지금 같은 참외 색깔로는 사실은 참 가격이 귀찮다. 한 8시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또 2차 경매가 있어요. 또 있어요? 예. 이제 뭐 사과, 배, 수박. 좀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도 좀 되는 그 물건들. 예. 그러면은 보통 퇴근 시간이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11시 반이면 끝나서 아, 그럼 식사 안 하세요? 밥은 먹었죠. 아침에. 아침에 드셨어요? 예. 그래서 또 회사에서 최고 맛있는 빵으로 또 줘요. 그래서 오늘 저 샌드위치 2개 먹고 왔습니다. 아, 무슨 샌드위치였습니까? 그 야채도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보통 샌드위치에 다 채소가 들어가긴 합니다. 아마. 햄은 안 들어갔어요. 햄. 아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유재석 씨도 잘생겼네요. 아니 조세호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더 말할 나이가 없고요. 진짜. 그러면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면은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 아, 얘기를 이어가요? 예. 10시부터 11시 정도에 이제 일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댁에 가셔야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또 뭐 일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퇴근하려고 하면은 그런 유통인들하고 또 대화도 할 때가 있고 또 갑자기 또 산지에서 우리 물건이 어땠나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또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우리 그리고 거 상품 좋은데 왜 그거밖에 못 봤냐. 그러면은 그 시간은 몸을 제쳐놓고 또 시간 가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영천이나 이런 데 가려면은 한 4시간 걸려요. 시간을 또 내서 거기 가시는 거예요? 예. 산지에? 예. 저희는 경매사는 경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는 보통 경매사들이 한 달이면 10일은 밖에서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를 하고 또 그 시간이 4시간이면 좋은데 또 지방에 내려가서 잠이 최고 부족하죠. 잠이 최고 부족하실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산지 갔다 와가지고 질문 없이 오늘 쭉 그냥. 꼭 하고 싶어서. 예, 말씀하세요. 이거 과일도 뭐 경매 순서가 좀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도 뭐 살짝 얘기를 하셨죠. 경매 순서가 그거 지금 제일 좋은 질문인데. 두 번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물건 좀 좋은 데서부터 경매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좀 가격 형성도 잘 되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을 유지하려고 팔면은 그러면 경매사가 그 결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시세가 이런데 여기 엉뚱한 데서부터 잘못 짚어갖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가격을 떨쳤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 경매사라는 직업이 전체적으로 느낌상으로는 그냥 있는 물건을 많은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경매를 해가지고 넘긴다. 근데 여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정한 가격이 유지되게끔
그러니까 산지에서 이 그 물건을 보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면 좋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렇다고 또 사시는 분들에게 비싸게만 판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가격을 내가 삐끗해서 어떤 분에게 싸게 넘겼다. 그러는 순간 이 나중에 하는 경매의 모든 제품들이 그 가격 기준에 맞춰서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예. 평균치를 좀 맞춰서 이 경매가 유지될 수 있게끔. 정말 그게 어려운 이게 거죠. 있군요. 네, 어려운 거죠. 경매사님은 어떻게 나도 경매사가 돼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원래 시장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 계셨고 원래 아버님은 용산시장부터 계셨고 용산시장이 그때 86년도, 88년도 그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까 사회 정화 차원에서 용산에서 가락시장으로 왔거든요. 그때 옮겨진 거예요. 예. 당시 이제 그 88 올림픽 그 뭐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그렇죠, 대회가 그렇죠. 유치가 되니까 사실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기보다는 좀 외곽 지역으로 잠실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가락동에 그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가락시장 주위에는 뭐 허허벌판이었죠. 그때 이제 뭐 선수촌 아파트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예, 때니까 예, 지금이야 뭐 잠실이 어마어마하지만 가락시장이 생기자마자 제가 가락시장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권유로 그때 제가 87년 4월 1일 날 군대 제대를 했는데 내가 4월 15일 날 시장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제대하자마자 하나마다 놀지도 않고 그때 당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네가 여기 와서 2달 동안 일을 해줘야 그때 금전적인 이것이 해결이 된다. 뭐 마다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서 그 2달 일한 것이 35년 됐어요. 야,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 시장이 생긴 요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야, 와, 그러면 산 증인이시겠어요? 가락시장에. 그렇죠. 예. 진짜 가락시장과 함께 그냥 예. 진짜 일생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사분들이 경매하실 때 들어보면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신들리 뭐 거의 그 뭐 속사포처럼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게 거래가 이루어질까 막 뭐 3만 원, 4만 원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호창이죠. 그게 호창. 예를 들면 조금만 한번 경매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좀 경매를 좀 하는 건지. 일단 우리 그 영천에서 경북 안녕하세요. 영천에서 좋은 사과를 지금 한 100박스를 갖고 왔어요.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좀 계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를 100박스 가지고 왔는데 먼저 특자를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용어로는 다이라고 그러는데 31부터 뭐 40개까지가 뭐 3다이 이런 식이거든요. 조세호 씨 사과 3다이가 20개, 3다이 20개, 3다이 20개, 34,000원에 350번. 또 그다음에 우리 호창에 또 4다이 그러면 4다이 36,000원에 또리. 한꺼번에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근데 제가 예전에 경매 보러 갔을 때는 앞에 계신 분들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뭐 얼마,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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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4천, 5천, 6천, 7천, 3천, 5천, 7천, 500, 3천, 어깨 낙찰. 이게 막 왔다 갔다. 요새 랩이에요. 아니 진짜 제가 보니까 낙찰. 그때 그 굴비를 파시는데 앞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더니 어쩌 낙찰 이렇게. 아니 그 경매사님마다 좀 스타일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매를 하면 이제 흥을 돋군다는데 흥을 돋가서 어느 정도 그 중도매들을 사로잡아서 그 중도매들이 빨리 어디 안 가게끔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막 이런 훈령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길게. Hey, everybody go. How to be better to get along. How to be better to get a bit better by 40. How to be better 65 now 6. How to be better 65 bid 6 now half now 6. How 6 now half.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경매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단말기 같은 게 있다고요? 전자식 경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이게 원래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수식할 때는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게 4, 이게 5, 6. 예.
그다음에 7, 8. 아 이게 8. 예. 아. 그다음에 9. 아 이게 9. 아. 근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예. 근데 이제 그 위로가 이제 문제죠. 오 그럼 어떻게 해요? 11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이게 10인데. 11. 그것도 어느 정도 방법인데 11. 아 흔드는구나. 흔들어서. 아. 그다음에 12. 아 이거 위로. 예, 예, 이렇게 아 12. 이거 이게 13. 아 이걸 예. 그다음 18. 야 이것도 외워야 되는구나. 20. 20. 근데 이제 여기서 또 22. 아.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28이 돼 버려요. 이거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아까 지금 이게 8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8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21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이거 잘못했으면 나 그렇지. 진짜 22,000원. 22,000원을 나오는데 28,000원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낙찰되는 순간 끝입니까? 끝입니다. 이거 잘못했. 맞아. 이거 잘못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변호사 나 이거 22,000원이야. 이거 잘못했어요. 안 돼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때는. 예. 38,000원. 또 48,000원. 이거는 뭘 것 같아요? 58,000원. 58,000원. 역시. 58,000원. 아니 저기 혹시 경매사님도 아무리 프로시지만 긴장해서 좀 실수하신 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긴장해가지고 실수한다는 것은 그거는 경매사한테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실수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실수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 어. 아마 제일 처음에 경매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좀 어수선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할 것 같아도 그때 당시에 우리 다 선배님들이 물건값이 떨어진 날은 절대 경매를 안 시켰습니다. 물건값이 하염없이 좋을 때 정말 누가 경매하더라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선배들이 좀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 걸 많이 해줬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지금까지 실수 없다는 얘기는 조금 좀 그렇고요. 될 수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근데 아까는 없다고 아니 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실수를 안 하려고 아니. 조금 전에는 조셉의 팔을 세게 잡. 아니. 실수한다는 것은 그거는 경매사한테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요즘 수박이 이렇게 또 좀 뭐 많이 출하가 될 때 아닙니까? 예. 뭐 인터넷에도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 맞아요. 뭐 선이 선명해야 된다. 그렇죠. 뭐 여러 소리가 가지 어떻다. 소리가 어떻다.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32년 동안 그 가락시장에 계신 우리 또 경매사님 입장에서는. 예년에는 수박이요 농사 짓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수박 익은 게 반, 안 익은 게 반,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매사들은 그 물건을 이렇게 경매를 하고 있는데 물건 사러 오는 그 중도면들도 과일에 대해서는 도수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 물건 안 익고 하는 것을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알아요? 아릅니다. 그래서 경매할 때 안 익은 걸 딱 깨버려요. 하얀 게 푹 나와버리면은 이건 뭐 가격이 뭐 누가 살라고 완전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프로시니까. 그렇지, 프로지. 딱 보고 잠깐만 이거 하나 깨봅시다. 딱 깨도 바로 깨는 거야. 그런데 더 프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경매사들. 거긴 뭐 하얀 걸로 딱 깨면은 뭐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바로 가서 그냥 경매사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빨가거든. 그러면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깨다 보면 아이고 그렇게 서로 프로끼리 깨다 보면은 이거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더 프로입니다. 빨간 걸 딱 깨면은. 그래서 사단계 뭐 3년이면 풍어를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벌써 그거보다 뭐 10배 이상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어떤 거 보면 깬 얘기만 하다 말았는데 좋은 수박은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뭘 보고 깨신 거예요? 좋은 수박은 지금은 제가 자신하는데 지금은 안 익은 수박은 거짓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맛이 있냐 없냐 그 차이죠 지금은. 뭐 아까쯤에 우리 저 MC님 얘기했지만은 뭐 선이 선명하고 저분도 MC님. 예, 볼이 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꼭지가 선명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좋은 수박 고르는 방법을 3분째 자, 간단하게 없는 거예요? 좋은 수박 두들렸을 때 큰 네. 소리가 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은 좀 안 좋게 생각하면 되고. 좀 예를 들어서, 탕탕한 소리가 나는. 예, 둔탁하고 맑은 소리. 그러면 요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시원하게 과일을 먹고 싶어서 계곡물에 담가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사이로 당도가 빠져나간다. 옛날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예전에 그런 걸 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곡물에 여면은 뭐 꼭지로 물이 들어간다.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수박은 우리가 더웠을 때 이렇게 찾는 그런 그 과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냉장고에다 여놓고 이렇게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계곡물보다는? 예. 그러니까 아니요. 수박은 제가 보니까요. 수박은 냉장고에 여놓고 먹어라. 다른 얘기보다요. 계곡물에다.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재석 씨는요 한 번도 자세가 틀어진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틀어지네. 딱 한 번 지금 웃으면서. 왜 그래요? 저 등이 안 좋아요. 등이. 왜 그래요? 아니 등이 담이 걸려서 정말 뭐랄까 조금 이게 좀 경매를 좀 하는 건지. 운좋게 필기 시험을 제가 1회 때 했고요. 야 역시 프로다. 제가 등이하고 허리가 안 좋아서 정말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너무 웃기네. 딱 한 번 지금 웃기니까 제가 너무 웃기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저는 제가 다운. 그 레슨을 지금 3번 쳤어요. 어쨌든 수박을 차게 먹는 좋은 방법은 계곡물보다는 냉장고에 여놓고 이왕이면 먹어라. 김치 냉장고. 지금 회사에서 그 경매사님이 이사님이세요. 정말요? 네. 임원이신 거네요? 그렇죠. 고이사님. 네. 그러면 밑에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우리가 지금 과일본부, 야채본부 이렇게 나눴거든요. 과일본부, 야채본부. 이름 친근하다. 네. 과일본부장. 야채본부. 그렇죠. 예. 채소본부장. 예. 좋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한가락 지금 하시는 분이네요, 지금. 그렇죠. 한가락 하시는. 이사님 아니십니까, 지금 한가락 하시는. 그 이사님이시다 보니까 약간 뭐 동료 직원분들 사이에서 약간 뭐 꼰대로 불리신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어떠세요? 요새는 알다시피 꼰대 얘기는 들으면 안 되거든요. 직원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조금이라도 애로사항 나한테 얘기해주고 저지. 나는 이사니까 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뭐 될 수 있으면 뭐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주는 편도 많고 같이 찾고 친근하려고. 근데 그게 꼰대인다고. 그 예를 들면 자꾸 친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꾸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그 경매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옆에서 뭐 좀 서포트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예를 들면 친근하게 다가가다 이제 옆으로 서포트를. 예를 들면 이사님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먼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엄마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완전 무서운데. 완전 무서운데요? 완전 무서워. 아니면 예를 들면 이사님 오늘 저녁에 저녁 먹자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뭐 언제부터 회식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아침에 무슨 회식? 그럼요. 그렇구나. 아침에 우리는 옛날에 그 제일 처음에 애를 낳아가지고 뭐 돌잔치하고 막 이랬잖아요. 낮에 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돌잔치를 새벽에 하고 그랬어요. 옆에 주위 사람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막. 야, 이게 참 진짜. 그 정도로 그 일반인들하고는 딴 세상을 산 거죠. 신혼 때 빼고는 지금까지 집사람하고 같이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7시에 들어가야 자는데 집사람이 7시에 들어와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제일 마음에 좀 아픈 거죠. 그 좀 그런 시간에 뭐 내일 뭐 내가 몇 시에 출근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너무 가족에 대해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애들 아들만 둘이거든요. 지금 큰애가 31, 둘째가 29 이러는데 저는 애경사 관리를 회사 애경사나 중도면을 애경사 이런 것은 정말 잠을 못 자더라고 가서 챙겼지만은 가족 애경사는 저는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부 다 집사람 아드님들 뭐 졸업식, 뭐 입학식, 뭐 예를 들면 전부 다. 뭐 하다못해 저는 딱 찍게 낙인이 돼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들어오면은 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어요 집에. 왜냐면 주무셔야 되니까. 그렇지, 아버지 자야 되니까. 아버지 주무셔야 되니까. 아유. 그래서 시간이 멈춘다고 그러면은 정말 좀 가족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했던 감도 좀 있고 그래도 나 믿고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또 우리 집사람이 부모님을 한 18년 이상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맙다 하고 그런 말도 좀 해주고 싶고. 그 일 때문에도 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시간을 돌아보면 일부러라도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일을 좀 잠시 좀 멈추고 좀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시는 거죠. 지금까지 가족 사진을 우리 가족만 이렇게 가족 사진 찍은 게 없어요. 다른 이런 그 분들 보고 그러면 한 아이사씨 있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가족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또 여기 뭐 녹화 오니까 우리 큰놈, 둘째 놈, 집사람 뭐 화이팅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저 둘째 놈이 그 애국인 회사 그러니까 그거 다니는데 아버지 휴가 내서 아버지 길 잃지 모르니까 제가 할게요. 왜? 그랬더니 유재석 그 형님하고 조세호 형님 뭐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꼭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휴가 내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또 TBS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실 우리 아드님 TBS에서 좋습니다.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경매 선생님에게 1초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1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황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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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에서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왜 황금이다 안 물어봅니까? 아니 이미 마음이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 와도 왜? 아니까. 그 시간 정말 황금이다 1초가. 정말 소중하게 땀 흘려서 1년 내내 농산물을 저한테 초라하게 저를 믿고 보냈는데 그 1초 동안에 그 물건을 낙찰을 시킬 때 그 가격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황금이지. 정말 황금.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귀하디 귀하다. 그 1초가. 네, 1초. 유퀴즈 온 더 블랙. 틀리셨습니다. 살짝 얘기해줘야지. 좋으면 좋아요, 싫으면 싫어요를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유퀴즈 문제 풀겠습니다. 전신이 녹아 아스라지는 것 같이 상긋하고도 보드랍고 달콤한 맛이다. 이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9년 잡지 별건곤에 이것을 먹고 쓴 글인데요. 여름철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이것을 10그릇이나 먹을 정도로 이것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꿀과 과일을 곁들인 이것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10초 드립니다. 10, 꿀과 9, 과일을 섞어. 8, 7, 6, 5, 4, 3, 2, 1 정도군요. 자, 정답은 빙수입니다. 쉬운 건데. 네. 자, 한번 꺼내보시죠. 하나 고르면 됩니까? 네. 조셉. 우리 경매 선생님께 좋은 모델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없어요. 헬멧 가방. 헬멧 가방. 헬멧이네. 차라리 헬멧이면 괜찮은데. 쓸 수도 없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본인을. 저는 경남 어령에서 수박, 멜론, 호박 여러 가지 바깥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양재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슈퍼 한 400kg이면 사실 갑자기 어떻게 키웠더니 이게 뭐 하나가 이렇게 뭐 이상하게 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정확하게 꽃이 피고 70일 만에 이렇게 키운 겁니다. 70일 만에 400kg이 된다고요? 예. 아, 기분이 어떠셨어요? 400kg짜리가 딱 탄생했을 때. 아직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식 기록이 나오면은 좀 더 어저태하겠지만 아직은 계속 자라는 중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댁에서 키우고 계신 호박이에요. 와. 이게 계속 아직까지 한 달 정도는 더 자라야 되지 않을까. 이게요? 예. 지금 가로둘레가 3m 20cm 조금 넘습니다. 아직 성장 중이라서 욕심은 한 500kg까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만 이렇게 크고 있어요? 제가 총 6포기를 심었는데 6포기 중에서 7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7개가 자라고 있는데 한 300kg 때는 4개 정도. 야. 300kg 때는 4개 정도. 나머지는 뭐 150kg, 200kg.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된 호박은 어떻게 먹습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간상용으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밴드에 제가 한 3년 동안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1년에 3.5톤씩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할로윈 축제나 이런 때는 이런 호박으로 장식을 색깔도 너무 이쁘잖아요. 전량. 그러니까 네, 이게 큰 호박 취미뿐만이 전량. 아니고 이게 수익이 또 되시네요. 짭짤하게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야, 이거 짭짤하다는 표현은 오랜만에. 뭐 신문사에 저도 평생 신문의 한 면을 다 차지하게 나온 건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분들이 진짜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한 면에 다 나온 걸 저는 상상이 안 됐거든요. 상상이 안 됐는데. 오늘 저기 매스컴을 좀 차장님도 그렇고 다 하시네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게 좀 많이 알려지고. 아빠가 이렇게 좀 슈퍼 호박 키우는 거 어떠세요? 저도 근데 이런 호박 자라고 있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키우는지는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내려오면 진짜 쑥쑥 퍼져 있고 이런 거 기사를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사실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계속 연락 오고 무슨 아빠가 연예인 된 것처럼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니까 네, 아빠 뭐 내일 또 촬영 잡혀 있다. 내일은 또 어디서 촬영을 하십니까? 내일은 굿모닝 대한민국이라고 생방송으로. 이 호박을 직접 재배하신 사장님이 하우스 지금 현장 안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미십니까 이렇게 키우신 거?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호박은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종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종자는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사실 아마추어들은 많이 쓰는데 저희 프로들은 좀 애국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가져왔어. 작년에 저한테 배워갔던 친구가 국내 챔피언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호박 대회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 바깥에서 챔피언 선발 대회라고. 야, 이거 처음 듣네. 올해 코로나19로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열린다면은 18회째. 그러니까 18년째 전국 대회가. 아하. 호박을 왜 이게 자꾸 이렇게 키우시려는 생각을 했어요? 크게. 사실은 이 경남 어령이 아주 작은 농촌군입니다. 작은 데서 큰 걸 만들어내야 좀 의미도 있고 우리 또 작은 어령을 좀 한번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자. 전체로 밥과 채소를 재배를 하시지만 요거는 그냥 뭐 어떤 사실은 내 만족입니까? 뭡니까? 그렇죠. 자기 만족인데 제가 술, 담배를 못 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변명 삼아 집사람한테 투자를 한다 하거든요. 취미 활동으로. 근데 집사람은 인정을 안 하죠, 그걸. 왜냐하면은 수박하고 멜론하고 애써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여기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왜냐면 약값하고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영양제도. 하루에 2시간씩 꼬박 여기에 투자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요? 새벽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전체적인 상황 다 보고 5시 전후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늘 머릿속에는 오늘은 얼마나 자랐을까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직접 저는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합니까? 그 어릴 때부터 좀 아프지 말고 잘 자라다오. 꼭 기록 좀 깰 수 있게끔 해달라. 매일 가면 그렇게 스타 아닌 스타가 좀 되게 해달라. 한번 해봐 주세요. 저기 좋으라고 생각하시고. 예, 저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방송 경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자, 아프지 말고 잘 자라다오. 자, 아프지 말고 잘 자라다오. 제가 그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그렇게 문안 인사드리고 효도를 했다면은 아마 저희 마을에 효자비가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수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아주 시중에 나올 때가 아니니까. 트레이드나 이런 거 지금은 이 호박이 선수로 육성 중이기 때문에.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이 400km뿐만이 아니고 우리 늘 숙적인 어디입니까?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본이 500km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또 머지않아 일본 기록을 깨는 날이 오지 않을까. 농사 뭐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지만 제일 농사하시는데 좀 어렵고 힘든 점 뭡니까? 아시다시피 기후죠. 실질적으로 기후가 가장 어려운 거죠. 혹시 그 요즘 작황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유례 없이 긴 장마로 네. 인근에 하동이라든지 구례라든지 뭐 언론에 그렇죠. 보시면 많은 침수된 걸 보거든요. 저희들도 어릴 때 많이 침수를 당해봤기 때문에. 모든 인력 동원하고 장비 동원해서 논뚝도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는데 이쪽에 한 군데 저희들도 막아놔면은 또 한 군데가 터지고 또 막아놔면 또 터지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자연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최고 힘들었죠. 조금이라도 그 작은 어령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호박이 나올 수 있다. 또 희망도 좀 주고 싶고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슈퍼호박을 발명하셨지만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에어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 이 더운 날. 더운 날.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1년 내내 하우스에서 생활하거든요. 겨울에도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여름에는 더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오전에 한 10시까지 일하거든요. 10시까지 일하고 또 저녁에 한 6시 돼서 가가지고 한 9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휴식 공간이 에어컨 밑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얼마나 좋은지를 상상하는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다면 뭘 만들어보고 싶으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원하는 곳 한번 가보고 싶어.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이런 큰 호박들이 있는 곳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씨도 혹시 뭐 타임머신 있으면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딱 한 번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 처음 만났을 때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수영 씨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어디서 만났는지 두 분? 왜 어디서 만났는지? 아니 예전 벌써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저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촌에는 아시다시피 4.27라고 예, 4.27의 이념이 4가지거든. 지덕노체거든. 제가 4.27 의령군 회장을 했었고 집사람이 여부회장을 했었거든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커플이 돌아온다는 그런 해에 저희들이 회장, 부회장을 해서 그렇게 커플이 된 거예요. 임원 커플이시네요. 예, 임원 커플들이 지금도 몇 팀이 저희들 모임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만남 초기에는 사실은 저희 집하고 거리가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25km 되는데 작은 오토바이 옛날에 시티100이라고 알죠, 시티100. 예, 시티100을 타고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죠. 아까 우리 접속 얘기했는데 여기 비트네요, 비트. 그렇죠? 여기 비트.
내가 만든 인생 최고의 걸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딸만 셋입니다. 아. 딸만 셋이고 성진이, 수영이, 소현이 세 공주가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저는 여기서 속으로 이것도 슈퍼호박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잘 됐습니다. 이게 수영 양, 예, 수영 씨, 예, 나에게 슈퍼호박이란 뭡니까? 좀 가족이죠. 수영 양 알고 있었어요. 수영 양에게 아주 좋은 동생이 한 명 생긴 것 같아요. 예. 슈퍼 동생이 생겼어요. 예. 슈퍼 동생. You kiss? Yes. 예스! 자, 조선시대 이것 하나는요, 쌀 5말과 거래될 정도로 귀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것을 훔치다가 들킨 내시는 곤장 100대를 때리고 귀양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또한 동의보감에는 이것을 서쪽에서 온 과일 서가라 하였는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박이죠. 제가 수박을 먹고 제가 제 병을 낳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수박이다. 무슨 병을? 제가 그 어깨 그 관절 쪽으로 해가 전신 마취를 한번 작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소변을 봐야 된다는데 소변이 안 나온 거예요. 동생 보고 겨울인데 창원 시대를 다 뒤져서라도 수박 하나만 좀 사가지고 온나. 그래가지고 제가 수박 반쪽을 먹고 이렇게 소변이 나왔어요? 소변이 나왔었거든요. 자,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수박 정답. 야, 나를 살게 해준 수박이. 예?